박수. 네. 어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가 8월 6일 대구 전당대회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시당 당원분들과 대구 시민분들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는 누구이며 어떠한 공약으로 선거에 출마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저희 대구시당 청년위원회와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에서는 후보들 한 분 한 분과의 자세한 인터뷰를 통한 후보 검증 온라인 대담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님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분들이 모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약들을 바탕으로 후보님이 어떻게 실천하실지에 대한 실천력, 구체성, 실행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 후보들의 공약은 당원, 시민분들께서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후보분들께 질문지를 먼저 보내서 답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오시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을 드리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온 부분이라 실제로 시당위원장이 되었을 경우 대구시당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자세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위와 대학생위원회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줄서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한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후보님을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 캠프에서 함께하는 청년 혹은 대학생을 인터뷰에서 배제하고 후보마다 각각 다른 청년과 대학생이 후보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대구시당 위원장 검증 온라인 대담에서 질문자로 온 대학생위원장 김다예입니다. 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대구시 남구의회 의원이자 청년위 소속 강민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달성군위원회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엽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서 모임 3명이 후보님께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님 김성태 후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후보님 기조 발제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서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방금 소개받은 김성태입니다. 지난 우리 대구시당은 여러 가지 행태로 당원과 시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저 김성태가 지난 공직선거를 6번이나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출마했는 이 끈기 있는 저 후보 김성태,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시당을 정상화하는 데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6번 중에 3번이 당선되어 그동안 12년 동안 기초의회와 강력의원을 행정 경험을 쌓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대구시당의 현안들은 이 소통의 부재로 해서 이 대구시당이 사당화된다는 그런 잘못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서 2번의 이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실패를 거치는 것도 바로 이런 대구시당의 잘못된 운용에서 시민들에게 멀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1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역량들과 의정활동을 통한 토론의 중심에 그런 소통을 통한 시민들을 섬기고 그리고 당원들이 주인되는 당원들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온 그런 역량들을 마음껏 당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또 가까이 다가가서 대구시당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의 기조 발제였습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 공약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소통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당세가 약한 우리 대구라는 지역에서 당원 확장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당원 확장의 구체적인 플랜과 로드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당원 확장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앙당에서의 역할 그리고 대구시당에서의 역할, 우리 민주당의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정당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정당 운영이 잘 될 때만이 당헌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저희들은 당연히 그냥 당헌 2배가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공약은 물론 목표를 정해놓고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천력에 대해서는 이 종합적인 예술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당에 바로 시민들에게 가슴 속에 울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소통해 왔고 시민들을 섬겨 왔고, 그리고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 당원들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당원들의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이 꽃이라 하는 지방의원들을 섬기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실천해 왔고 그것이 몸에 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최선을 다해서 중앙당과의 가교 역할, 그리고 대구시당으로서의 이 대구 시민들하고의 소통,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정책 개발이나 정책 역량들을 키워나가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중에 구체적으로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 민주당의 이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내에 당원들의 그 이 재능이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발굴도 되고 주민들과 교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구에는 국회의원, 원내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번 9대에서는 지방의원들이 8대보다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제가 지방의원을 거쳐왔고 지방의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인의 날을 채택을 해서 각 구별로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해서 좀 더 주민들의 궁금한 사안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잘못된 행정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서 우리가 대구시당 차원에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당헌 배가 운동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보님께서 계속 소통의 부재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소통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당 입장에서는 당원 확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원 확장보다는 당원 유지도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뭐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이제 많은 당원들이 대구시당에 실망을 하면서 이제 탈당을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원들과 소통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거나 저희 대구 대학생위원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뭐 논평을 낸다거나 이렇게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조금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SNS 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대구시당 같은 경우는 이제 SNS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소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집은 대구시당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해서 모든 일들이 꼬였고, 그래서 당원들이 불만이 많고 그러한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소통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당원과의 소통, 당원이 우리 민주당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네, 당원과의 소통. 그리고 그 당원을 또 대표하는 상무위원, 운영위원, 그분들과의 소통.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의정치의 그것도 물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그분들도 당원들에 의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으로 당원 청원 제도를 제가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공보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공약을 또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 공보국을 또 강화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SNS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 소통이 활발해지고, 우리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현안들을 이 SNS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한 가칭 소통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소통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 또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또 강조를 또 많이 네. 해주셨습니다. 소통과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지선 동안 무소속 후보를 도운 당원들에 대해서 징계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징계까지는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탈당한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복당 문제까지 벌써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 있지만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탈당의 문제는 사실 어느 일방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 원인 제공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청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당의 공청관리위원회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탈당을 하는 것도 그것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보면은 탈당을 해서 아주 가까이 있던 분들을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도왔다는 걸로 해서 또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일방적인 그런 무리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화합하고 또 상처난 부분을 제가 봉합하고, 또 우리 대구 민주당 대구시당이 하나가 되는 통합하는 그런 저의 이 정책, 또한 대구시당의 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철학에서 저는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앙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또 당헌 당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하나가 되고 다 같이 이 상처를 쓰다듬어 주고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후보님 또 약간 민감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또 하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 모두가 이제 중앙당 요구 사항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받아오시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동진 정책 혹은 취약 지역 등의 말로 이제 비례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까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님께서는 대구 비례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공약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구가 어느 지역에도 열세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이 가장 열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청년 위원님들이 계시고 대학생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대구에도 정치를 민주당을 하면서 희망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꼭 대구에서 할당이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에게 권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 비례국회의원도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 제도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석패율 제도란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대구의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국회의원이 출마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깝게 탈락한 사람 가장 근접하게 낙선했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비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주 공정성 있는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이 비례대표가 관철이 됨으로 해서 많은 대구에도 인재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구의 험지에서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이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대구의 민주당이 그래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이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비례대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신 후보님의 공약처럼 대구에 설령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가져오게 된다면 사실 지금의 시당 분위기를 가정해 보았을 때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방선거와 비슷한 분열과 잡음이 생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라던가 공개 오디션 방식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는 사실 지방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 비례대표 선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과거에 제가 과거에 지역위원장도 3번을 했었어요. 이번에까지 하면 이제 4번째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 대구 강력시 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할 적에 우리 당원들이 선출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당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출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중앙당의 지침이라고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이 지방자치제를 또 이렇게 우리 대구시당에서 자율적으로 중앙당이 건의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적합한 부분들이 가장 권리당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어떤 그런 제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비례대표의 선출에 대한 과정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 후보님의 훌륭하신 답변이 있었으니까 당원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후보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시당 정상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먼저 시당의 상무위원회는 사실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상무위원회 구성,
특히 이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전문성보다는 소위 이제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분, 확장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조금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당 사유화의 핵심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시당 상무위원회를 모집하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당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상무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은 과거에는 이제 뭐 확장성도 물론 뭐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상무위가 시당위원장 중심의 그 좀 사유화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고 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공개적인 그런 선출 희망자를 해서 선출을 해서 어떤 상무위가 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또 구성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확장성이 또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투명한 상무위원회가 또 만들어진다면 또 앞으로의 미래가 또 밝아질 것 같은데 하나 또 질문을 드리자면 시당 상무위원회를 투명하게 하시겠다는 후보님도 계시고 회의록 등을 공개하자는 게 당원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당원 당규상 시당 상무위원회 회의록은 비밀 유지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해결 방안이 있으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예, 시당의 상무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소통입니다. 예, 소통이고 그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상무위원들의 그 권한을 존중해주고 그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만이 정말 투명한 그런 상무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투명성, 저는 공약으로 회계를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공개하는 거는 이 중앙당에서도 이제 못하게 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운영위에서는 이 회계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운영위에는 우리가 이 시당의 살림살이에 대한 검증 부분들을 공개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무위원회가 어떤 중앙당의 그런 지침들이 어떤 입에 된다면은 또 입에 되는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개를 못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에 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한 중앙당과의 또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구 전체에 8개 구군이 있고 대구시가 있습니다만은 그 회의록이 다 공개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중앙당에 건의를 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당 상무위원회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상무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시당 상무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절차의 문제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서라 생각합니다. 여성위원회나 특정위원회 외에는 사실 지원이 어렵고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에서도 현재 지원금조차 받기 힘들어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셨고 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청년 대학생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종교단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이 청년 대학생들은 우리 당의 미래 아닙니까? 이 종교단체에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다른 특위에서는 다 못 해주겠지만 모든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학생 청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이 금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대학생 청년들에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활발하게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금전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시당 상무위원회만큼이나 중요한 대구시당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당 내 자치분권의 의미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대구시당 사무처장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인사권을 가져오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 후보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지금 가장 문제점들이 중앙당이나 지방사무국에서 우리 이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들이 너무 이제 이 공무원 같이 이제 안정된 제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행정을 보다 보니까 이 당원들을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쇄신하겠다. 그리고 바로 인사권 독립, 이거는 정말 필요한 일인데, 이거 내가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인사권 독립이 쉽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적에. 그러나 내가 주장했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 대구 경북에는 우리 TK에서 그래도 인재들이 그중에서 찾으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처장 공개 모집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간제라든가 어떤 초창기에는 그래서 우리 대구는 인사권이 독립돼서 대구에서 그래도 대구 산림사례 총괄 책임자로서 시당 위원장을 보좌하고,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은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군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당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군림의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점들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요. 중앙당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또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전부터 요구해 왔고, 저희 청년이 특히나 대학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을 설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대구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실천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주연구원 대구 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최고위원 후보자나 대표 후보자님들 아마 이런 공약을 쓰면 제가 어떻게 한번 들어봤는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험지인 우리 대구에서는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민주당의 큰 힘을 뒷받침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대구에서 5% 10% 올리기가 쉽지, 다른 지역에서 10% 5% 올리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죠. 바로 이런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을 꼭 대구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대구에서 이런 제도가 꼭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공약 사항에도 이 제도를 나오기 이전에 어떤 민생경제 민주연구소라고 설치를 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그런 연구단체죠. 여기서 모든 정책들을 개발하고, 여기에 8개 구군 대구시에서의 문제점들도 평가하고 도출해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구군의 시와 잘못된 행정들을 질타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주연구원 분원이 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고 힘이 이제 따르면은 심지어는 전문 연구 그 기관에다가도 돈을 주도록 맡겨서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이 생긴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금전적인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 설치에 관한 갈증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자면 오늘 촬영 중인 이 장소는 대구 청년 민주당원들이 함께 출자하여 조성한 가칭 민주청년센터입니다. 대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부터 시작해보자라는 의도로 함께 시작해서 만든 곳인데요.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뿐만 아니라 청년, 신인 정치인, 지방의원 등을 교육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대구시당에서는 현재 보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스스로 한번 일궈내 봤습니다. 향후 대구시당 청년 당원들과 함께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소통의 창구로 쓸 예정입니다. 저희 민주청년센터에 대한 감상평 한번 둘러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 정말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을 건데 마음이 오늘 가장 제가 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떤 그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인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좀 선배된 입장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앞으로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유. 후보님의 말씀에서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울컥하는 기분인데요. 감정 좀 쓰시셨나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후보님의 의지가 전달됐으니까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요,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담아내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역위원회가 과거 지구당처럼 법적기구로 부활해서 지역위원장도 당원 선출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제가 지역위원장을 3번을 과거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지역위원장을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당에서는 중앙당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 중앙당 직속 이 선정 그런 권한이 아마 중앙당에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전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의원 대회까지 하는데도 번갯불에 그야말로 콩 뿜었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이 모든 절차를 약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중앙당에 건의를 할 것이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들도. 그래서 이런 직접 선출 제도도 중앙당에 건의해서 과거에도 해왔으니까 또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원외 지역의 경우 협력 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원외이기 때문에 모두 협력 의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위원회 그리고 대학생위원회도 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협력 의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청년위원회 그리고 대학생위원회도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의원협력제도는 늘
해 왔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크게 성과를 못 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늘 처음엔 이렇게 시작은 뭐 장대했는데 끝에 가가는 허지부지 그냥 또 이렇게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이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게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또 이제 시당 위원장의 이 의지도 약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혀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대한 그런 이 의원 협력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적에는 크게 성과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협력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좀 이렇게 정말 성의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그분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또 우리 대학생 청년 우리 위원회도 같이 참여해서 안 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이분들을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뭐 나쁘게 말하면 이용할 수 있느냐 뭐 대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용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구시정 견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구시당의 시정 견제 역할은 사실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혹은 겨우 국민의힘의 아젠다나 대구시당의 공약사항 등에 겨우 댓글을 다는 수준의 역할만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다수 여당인 상황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정 견제를 이번에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다면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 시정 견제 바로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이 앞장서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구의원 8년, 강력의원 4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위원장이 된다면은 시군구의 우리 지방 의원님들과 그리고 강력의원 비례대표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하고 함께 정기적으로 어떤 정책 논의를 통해서 각 구분별로 문제점이 뭔지 짚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평가를 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구 시당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의회 연도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라고 지방의원 단체를 만드는 초대 회장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이재명 의원님이 성남시장 할 때도 제가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사모임으로서 정책 개발이나 의원들 간의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 게 우리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라는 모임인데 지금 이 대구시당에서 이 부분을 해체시켰어요. 다시 복귀를 시키도록 하고 우리가 이 기초의원 단체와 이 민주자치연구회하고는 별개로 투택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사모임으로서의 역할을 또 그대로 하면 되고 공적인 모임은 공적인 모임대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운영의 묘를 살리면은 다 모이면은 뭐 공적도 되고 사적도 되지 않습니까? 예, 사적으로 모일 땐 사적으로 모이고 또 공적으로 모일 땐 공적으로 모이지만 다 함께 모여서 정기적인 지방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늘 공부를 하면서 같이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우리 대구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구 시당이 또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가고 함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부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에서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들을 지켜주시는 방안으로 지역 당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시당위원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중요한 논의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도당의 활동들을 토론하고 합의하여 명문화된 규범을 만들어 놓자는 의도입니다. 물론 구속력을 가지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후보님의 공약도 지켜지게 만들고 다음에 누가 시당위원장이 되더라도 정치적 책임감을 질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님께서는 지역 당규로서 당원분들께 약속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찬성하시나요? 네, 당연히 찬성합니다. 네. 네. 혹시 지역 당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네. 이게 이제 이 당헌 당규의 규정에서 일단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또 내부적인 그런 이 규율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의 규율을 좀 더 우리들만의 규율을 좀 만들어서 우리 후보자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책임 있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찬성하고 이 부분도 어떤 함께 또 고민하고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당 위원장 김성태 후보님을 모시고 공약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당원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대구시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온라인 검증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당원, 대구시민,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구시당 위원장 온라인 검증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